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클 때도 늘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하죠. 아크 인베스트, 캐시 우드가 최근에 어떤 주식들을 샀는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재밌는 건요. 시장에서 좀 뭐랄까 약간 소외됐거나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종목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캐시우드 스타일이죠.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보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회사들이 클라르나, 그리고 퀄컴, 또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렇게 세 곳입니다. 네. 왜 하필 지금 이 회사들이냐? 시장에서 막 뜨거운 건 아닌데 왜 샀을까? 그 배경이랑 또 어떤 가능성을 받는지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구매 후 결제, BNPL 서비스로 유명한데 사실 그 이상이라고 하죠. 클라르나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달에 IPO도 했고, 근데 이게 그냥 결제 회사가 아니라 AI 기술을 쓴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클라르나는 단순히 돈 빌려준 회사가 아니라요. 판매자랑 소비자를 좀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AI를 막 쓰고 있어요. 아, AI로요? 어떻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AI가 고객 데이터를 싹 분석해서요. 개인 맞춤형으로 쇼핑 추천도 해주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훨씬 정교하게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신용평가에도 AI를 쓴다고 들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사실 기존 은행이나 뭐 고금리 신용카드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딱 잡는 비결이 여기에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AI로 신용평가를 굉장히 빨리 해요. 그래서 젊은 소비자들한테 문턱을 확 낮췄죠. 이 소비자들은 물건 살 때 무이자 할부 쓰고요. 그 금융 비용은 판매자가 내는 구조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보통 신용카드 수준보다는 훨씬 싸니까 판매자한테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판매자 다 좋은 거죠. 듣고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진짜 괜찮은 조건인데요. 근데 이렇게 모델이 혁신적인데도 상장하고 나서는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깨진 IPO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아요. 런던 기반인데 9월 초에 공모가 $40로 시작했잖아요. 첫날에는 45.50달러, 며칠 뒤에는 뭐 $47 선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공모가 약간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보면 이건 깨진 IPO 상황이에요. 상장 초기에 기대했던 만큼 주가가 바로 따라오진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캐시우드가 매수를 했다는 거군요. 단계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훨씬 긴 그림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신호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캐시우드의 투자 철학이 딱 보이죠. 단기적인 시장 반응이나 뭐 기술적 지표, 이런 것보다는요. 이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성장성, 그리고 혁신성, 이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클라르나는 IPO하기 전부터 사업이 꽤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지난 2분기 매출이 21% 늘었어요. 이게 거의 1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긴 뭐 IPO 과정 자체가 회사 이름 알리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됐을 텐데요. 네, 그 효과도 있죠. 브랜드 인지도 올라갔으니까 하반기에는 성장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크인베스트 입장에서 보면 클라르나는 깨진 IPO 종목이 아니라 AI라는 무기를 가지고 금융 넘어서 쇼핑, 마케팅까지 다 오르는 슈퍼앱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단기적인 자본보다는 장기적인 혁신에 투자한 거죠. 오, 클라르나 다시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퀄컴입니다. 스마트폰 칩하면 뭐 거의 대명사고 무선통신 기술의 강자, 워낙 유명한 회사인데 최근 1년 주가를 보면 다른 기술주들 막 날아갈 때 좀 조용했어요. 한 2% 정도 하락했다고요? 네, 맞아요.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퀄컴 주가는 뭐 제자리거나 오히려 약간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느낌이 있죠. 근데 시장 관심이 좀 덜하다고 해서 성장 엔진까지 꺼진 건 절대 아니에요. 아, 성장세는 여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게 있을까요? 2023 회계연도에 잠깐 주춤하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5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크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건 퀄컴이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 회사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동차랑 사물 인터넷, 그 IoT 분야로 사업을 넓히고 있는데 이게 꽤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퀄컴의 미래를 볼 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근 분기 실적을 딱 보면요. 자동차랑 IoT 부문 매출이 합쳐서 무려 23%나 성장했어요. 와, 23%나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스마트폰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실히 찾아서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성공적인 다각화 전략인 거예요. 그렇군요. 성장사성 말고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뭐 주주들을 위한 정책이라던가? 퀄컴은 꾸준히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금도 늘려왔어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2.1% 정도 되거든요. 물론 캐시우드가 막 배당 보고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는 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또 주주를 생각하는 경영을 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기술 혁신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큰데 동시에 어느 정도 안정성까지 갖췄다. 이 점을 높이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성장과 안정, 두 가지를 다 잡으려는 거군요. 네, 흥미롭네요. 자, 그럼 마지막 기업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로봇 수술 분야, 특히 그 다빈치 로봇팔로 유명하잖아요. 거의 개척자 수준인데, 근데 이 회사 주가도 올해 들어서 12%나 빠졌어요. 투자하신 분들은 좀 속상하셨겠어요? 네, 주가만 보면 그렇죠. 올해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가는 떨어졌지만 사업 자체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어요. 사업은 더 강해진다고요? 네, 매출이 3년 연속으로 성장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고요.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은 21%나 늘었어요. 우와, 주가는 내려가는데 매출 성장률은 더 높아진다. 신기하네요. 뭐가 그렇게 이끄는 거죠? 핵심은 역시 그 주력 제품 다빈치 수술 로봇이죠. 이 로봇으로 하는 수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최근 분기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나 증가했어요. 17%요? 네, 이게 뭘 뜻하냐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기술이 그냥 뭐 신기한 기술 이게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꼭 필요한 도구로 자리를 잡았고 그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그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60배가 넘는다면서요. 와, 이건 좀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비싼 편 아닌가요? 싸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PER 숫자만 딱 보면 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60배면 회사가 1년 번 돈보다 주가가 60배 높다는 거니까요. 근데 캐시우드 같은 성장주 투자자들은 이런 지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요. 다른 관점이라면 어떤 거죠? 이렇게 성장을 강하게 계속하고 있는데 주가는 뭐 외부 요인이나 시장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졌다? 이 사실에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나 성장 잠재력에 비하면 지금 주가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좀 싼 수준, 히스토리컬 박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성장률을 생각하면 지금 주가가 빠진 게 오히려 매력적인 매수 시점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관점인 거죠. 아주 정밀하게 수술하고 환자 회복도 빠르게 하는 이 로봇 수술 기술의 미래 가치. 또 이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생각하면요. 지금 주가 조정이 장기 투자자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성장 기업이 잠시 겪는 주가 부진을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이에요. 오늘 쭉 들어보니까 클라르나, 퀄컴, 인투이티브 서지컬, 아크 인베스트의 최근 투자에는 확실히 어떤 일관된 흐름이 있네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든 주가가 좀 오르든 내리든 크게 신경 안 쓰고 각 회사가 가진 그 본질적인 기술력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여기에 투자하는 모습이에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겉으로만 보면 깨진 IPO, 클라르나, 시장에서 좀 잊혀진 우량주, 퀄컴, 잘 크는데 주가는 왜 이래? 인투이티브 서지컬, 뭐 이런 식으로 매력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떤 점들을 본 걸까요?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요? 클라르나에서는 AI 기반의 핀테크 혁신, 그리고 이걸 넘어서 슈퍼앱으로 커나갈 가능성, 퀄컴에서는 스마트폰 말고 자동차나 IoT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는 로봇 수술이라는 이 성장 시장에서 거의 압도적인 리더십, 그리고 기술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 이런 근본적인 강점들을 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거꾸로 이용하는 거예요. 역발상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오히려 좋은 회사를 싸게 살 기회를 찾는 그런 전략입니다.
결국 아크인베스트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어려움이나 시장의 어떤 편견 같은 거에 가려져 있을 수 있는 기업의 진짜 가치를 좀 꿰뚫어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거나 남들이 따라오기 힘든 기술적 해자, 아니면 시장을 딱 쥐고 있는 힘, 이런 걸 가진 회사라면 현재 주가가 좀 어떻든 간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 잠재력을 봐야 한다. 이게 여러분께서 이번 분석에서 좀 얻어가실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캐시 우디는 항상 파괴적 혁신, 그리고 장기적 관점, 이걸 엄청 강조해 왔잖아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이 세 회사 말고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나 회사는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시장에서 좀 과소평가받고 있거나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그 잠재력이 잘 안 보이는 또 다른 혁신 기업은 없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얘기에 여러분만의 시각을 더해서 더 깊은 통찰 얻어가시면 좋겠네요.